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1 2학기 비상 박현숙 교과서의 주장하는 글쓰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주장하는 글쓰기와 같이 글쓰기 단원에 들어오게 되면요, 반드시 글쓰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나와 있지만 지금 계획하기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글쓰기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계획하기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문제 상황을 찾고 주장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글쓰기 아니고 주장하는 글쓰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주장할지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상황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나의 주장 정해서 하면 되는데요. 자, 지금 발견한 문제는 뭐냐면 친구들이 성격 유형 검사를 지나치게 믿고, 그리고 인터넷에도 너무 부정확한 정보가 많다라는 그런 문제 상황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주장으로 성격 유형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지금 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계획하기 단계 다음으로는 내용 생성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쓸 내용을 마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생성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지유라는 친구가 어떤 자료를 수집했는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책에서 찾은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이제 MBTI 검사가 성격 특성을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A이거나 B라는 식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MBTI 검사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이를테면은 나의 뭐 외향적인 성격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그냥 뭐 외향이냐, 내향이냐, I냐, E냐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간 성격에 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외향적이기도 하고 내향적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성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중간의 성격을 반영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내용, 책의 내용을 지금 하나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영상 자료인데요. 자, 사람들이 MBTI 검사를 하려고 방문하는 그 사이트가 MBTI 검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MBTI 검사와 관계없는 내용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터넷상의 MBTI 검사는 정식 검사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 지금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 누리집 자료입니다. MBTI 검사는 개인이 스스로 응답을 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나의 성격으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성격으로 답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검사 결과가 계속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가 진단이라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응답하는 거라는 점에서 이제 신뢰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해주는 누리집 자료입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이제 MBTI 검사는 자신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해하는 참고 자료로 사용해야지 이걸로 자기 자신을 이제 뭐 완전히 다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블로그 자료입니다. 자, 이 블로그 자료에서는 이제 MBTI 검사를 기업에서 채용하는 그 과정에서 활용하는 게 딱히 법적으로 위반되진 않는다라고 하는 자료를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총 5개의 자료를 우리가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료는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그래서 뭐 인쇄 매체, 영상 매체, 아니면 인터넷 등등 뭐 전문가랑 면담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수집을 하면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뭐죠? 타당성, 뭐 신뢰도, 뭐 적절성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면서 일단 수집을 해야 되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수집하면 다 쓰면 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수집한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해요. 자, 그래서 주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인지 이거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료의 적절성 평가. 자, 주장과의 관련성, 객관적인지, 객관성, 그리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지, 신뢰성 이런 것들 등등을 평가하면서 자료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가나다라 자료를 보시면요, 자, 지금 주장과도 관련이 있고 굉장히 신뢰도 높은 자료를 쓰고 있어서 근거로 활용하기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5번째 자료는 왜 가져오지 않았느냐, 주장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MBTI 채용 과정에서 써도 된다 이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MBTI를 너무 뭐 신뢰할 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할 때는 딱히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렇게 해서 내용을 마련했으면 그 다음으로는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입니다. 개요를 작성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주장하는 글은 3단 구성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로 글을 씁니다. 자, 서론에서는 글에서 다룰 문제와 주장을 제시하고 독자의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론에서 이제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주장을 강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서론, 본론, 결론인데요. 자, 문제 상황 제시. 서론에서 MBTI를 이제 뭐 활용해서 논란이 되거나 청소년들이 너무 성격 유형에 의존하다가 갈등이 생기는 그러한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주장으로 우리는 MBTI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올바르게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서론 작성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본론에서는 MBTI는 중간의 성격을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 아까 전에 그 수집한 자료 중에 이 내용이 있었죠. 자, 하나의 성격 특성을 상반된 2가지 성향으로 구분하여 무조건 어느 한쪽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설명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거 2번째로 이제 신뢰할 수 없는 MBTI 자료와 검사가 뒤섞여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아까 본 자료 중에 있었네요. 그래서 인터넷상의 무료 MBTI 검사는 정식 검사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 자, 3번째, MBTI 검사 결과는 응답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자기가 자기의 상태나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할 때 그때의 내 상태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론에서는 이러한 근거들을 쓰고요. 자, 결론에서는 그래서 요약을 주장하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건데요. 주장과 근거를 요약하고 그 주장을 강조하는 건데요. MBTI 검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고 하나의 참고 자료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이 요거예요. 시험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주의해야 될 것, 바로 주관적인 표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모호한 표현 사용하면 안 되고요. 단정적인 표현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뭐인 것 같다. 이런 거. 여러분 너무 애매하죠, 진짜. 아니면 이거 이런 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거 너무 단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들은 지양해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실제로 글을 보시면서 글 내용은 내용일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례를 제시하고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같은 표지도 활용하고 하는 거 이제 여러분 직접 보시고요. 마지막에 참고 자료까지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글을 쓴다고 끝이 아니죠. 마지막으로는 고쳐쓰고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고쳐쓰기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추가해서 독자의 흥미를 끌어야겠어. 자, 어떤 사람들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쓰지 말아야겠어. 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 단정적인 표현하지 말아야겠어. 설득력도 높여야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고쳐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라는 이 5가지 단계에 따라서 글을 쓰는 과정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3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계획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네요. 자, 일단 1번. 글 전체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 없는지 점검하고 고쳐 쓴다. 고쳐 쓰기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1번은 아니고요. 자, 2번. 전문가의 의견이나 통계 자료와 같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인다. 이건 실제로 글 쓸 때 활용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자, 어떤 자료를 찾고 그 출처를 기록한다. 내용을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니까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 해당하겠죠. 자,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주장을 정한다. 요게 바로 계획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자, 5번의 경우는 수집한 자료들을 배치하고 서본결 구조에 맞추어 설계도를 작성하는 거 내용 조직하기 단계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답은 일단 4번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글쓰기의 과정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한 활동들,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요. 꼭 이렇게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도 하나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